안녕하세요. 부에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기준과 진행 방식, 목적까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비슷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떠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지나쳤다면 손해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먼저 재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이 구조적으로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에 여기 재건축 추진한대 라는 소식을 들어보셨다면 바로 이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의 중요한 조건은 안전진단 통과예요. 정부 기준에 따라 건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건물의 상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땅이 아닌 건물 자체의 노후도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재개발과 구분이 되는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또한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기반 시설과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 속도가 빠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규제와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용적률, 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충족해야 되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재개발은 무엇이 다를까요? 반면 재개발은 노후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아파트 한두 채의 문제가 아니라 골목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에 전체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좁은 골목길, 불법 증축, 주차 문제, 소방도로 미확보 같은 문제가 있는 지역을 상상해 보세요. 여긴 재개발 좀 해야겠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재개발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기반 시설까지 포함된 낙후된 지역을 통째로 개선하는 것이죠.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필수예요. 관할 행정기관이 이 지역을 정비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역을 지정하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따라서 재개발은 행정적인 절차와 주민들의 동의, 이해관계 조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지만 기존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없던 지역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각종 시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재개발은 지역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절차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기준 미달이면 사업은 아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은 건물의 노후도가 출발점이에요. 반면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이 지정하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해져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 기간, 이해관계자들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재건축 아파트 사면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안전진단이 통과하지 못하면 그 계획은 무산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재개발 구역에 집을 싸게 사서 기다리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리 산정 기준을 위해 매입하시면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절차와 권리관계, 기준일 등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란 뭔지 알아보고 갈게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에 아파트 등 새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입주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소유권만 인정을 받아서 입주권이 주어지고, 공정한 분양 자격 산정을 위해서 사업마다 지역마다 권리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날 이후에 이루어진 지분 쪼개기, 다가구 분할, 신축 등은 분양권이 제한되고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각 정비사업의 공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안내되며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입하실 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새 아파트로 탈바꿈된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매입 관점에서는 리스크와 수익률이 달라요.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서 초기 매입 금액이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률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반면 재개발은 초기 매입가가 저렴할 수 있지만 구역 지정, 조합 설립, 관리 처분까지 불확실성이 크고 기간이 길어서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씨는 재개발 구역 내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의 매입으로 인해서 추가 분양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반면 B씨는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이처럼 같은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사전에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매입 전에 반드시 사업 단계, 권리 관계, 리스크 요인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에 대해 정의, 목적, 절차, 매입시 주의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핵심은 재건축은 건물 중심에서 재개발은 지역 중심에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매입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안전진단과 상관없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